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답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접수를 받아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02-2638-3987 또는 문자 샵 3989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 뒀습니다. QR을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출연했던 우리 김현수 대표님과 칼리 전문가님이 동영상 올려줬으니까요. 이 영상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 모셔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정 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 가파르게 좀 올라왔죠. 장 초반만 시작했을 뿐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세 흐름이 나왔었지만 아무래도 장 막판에 굉장히 잘 올라와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갔던 걸로 뉴스 기사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다우존스랑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보시면은 그래도 약보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 또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적게 나왔던 종목들을 위주로만 개별 상세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 이러한 영향이 끼쳐질까 했는데 오히려 좀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쪽의 섹터가 조금 이제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또 상승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둔 좀 종목 상세들의 또 강세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도 있고, SK 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 보니까 오늘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양호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주가의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또 일시적으로 또 하향하면서 반도체 쪽 섹터의 오후장에서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도 잘 말아 올렸죠. 네, 강력한 매수세가 힘입어서 이렇게 잘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 개별 상승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한번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 쪽 이제 도널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지금 재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SG, SY 스틸텍 이런 등등이 있었죠. 하지만 장 후반만 들어서 거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장에서 뭐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섹터가 조금 잘 올라왔고 강세가 이루어졌다 해서 기분 좋을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들도 오랜만에 또 아무 이슈가 없이 올라왔습니다. 좀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노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YG 플러스는 2연속, 3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듯, 그다음에 모비데이지도 굉장히 잘 갔죠. 그래서 일단은 노래 음원 관련 종목들도 있고요. 오늘 또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들, 예스24랑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개별 장세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 좀 준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더불어서 반도체의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만큼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종목 들고 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정리해 주셨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치솟는 국제금리 부담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에 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오랜만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며 코스피는 1.12% 오른 2,5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93% 오른 740선으로 오늘 두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특별하게 보였던 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며 2%나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4%나 상승, 그리고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들도 오늘 빨간불을 켜주며 마감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보였던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어제는 조금 부진했는데 오늘 조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앞으로 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앞에서 너무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지금 네. 오늘 특별하게 오늘 지수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 계속 상승 랠리가 될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만약에 혹시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지수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 랠리는 이제 아직은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올랐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내려갔던 것만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속이 아니 부급을 끓일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일단 제가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진행할 예정인데 앞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오바마 전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대통령 그때 차트만 보시더라도 그 과거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수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년도니까 20년도에 때도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조 바이든 이렇게 대선 전에도 무조건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하락세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도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과연 지수가 상승 랠리를 펼칠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서 제가 차트 이런 게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의 하락이 이끌었던 이유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혼조세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죠. 그게 언제냐면 바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12월 달에 상승 랠리, 3달 랠리를 그때 가서 두고 봐야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지금 시점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큽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잘 해결이 돼야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 랠리를 펼쳐질 것으로 그런 기대감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중요도와 그다음에 어떤
종목,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갈지 모든 섹터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개별 종목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타점만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제가 지켜봐 주시면은 제가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왔는지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 대선 때까지는 등락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앞으로의 시장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를 뽑아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증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자, 먼저 해저 터널이 있네요. 네, 오늘 서울시 지하철 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이런 소식에 이와 관련된 해저 터널 관련주와 건설 중소형 테마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방산주,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 소식에 오늘 이와 관련된 방산주들이 상승 탄력을 보였었죠. 또 이어서 위고비, 최근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난 위고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론이 있네요. 오늘 국방부가 폴란드살 작폭 무인기, 이른바 웜에이트를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에 일부 드론 테마들이 상승폭을 보여줬죠. 네, 이런 다양한 증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한 두 가지만 뽑아서 우리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과 또 그에 따른 광종목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첫 번째 키워드, 네, 방산주로 한번 뽑아볼게요. 네, 방산주. 소형 오늘 방산주들이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후에는 수급이 조금 흩어지면서 다시 좀 반납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또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 소식이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무기 수출 계약이 나오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방산 좀 대형주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롭템 등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네. 약간 작은 소형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방산주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저는 고입니다. 네. 네. 그러면 광종목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대형 방산 3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LIG 넥선 이 3대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스페코나 빅데이 약간 조그맣던 그 방산 관련 종목들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를 했던 거는 그런 조그만한 방산 종목들을 고를 한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오늘 약세를 보였던 이 방산 3대장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국내 이제 방산 관련 종목에서 이제 대장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지만 좀 고점입니다. 고점이고 앞으로 일단 1대장입니다. 1대장. 원래 주식 같은 경우는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잡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액면 기업 그 합병 분할을 하고 나서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출회가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 종목은 잠깐 보류를 하고요. 제가 딱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두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광종목이죠. 바로 현대로템이랑 LIG 넥스원입니다. 그래서 왜 현대로템 오늘 주가 무려 3% 빠졌는데 다른 이제 조그맣던 방산주들을 왜 배제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그마한 방산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방산 무조건 좋겠지만 그런 좀 실적이 안 좋은 이름도 듣도 보다 못한 종목들의 좀 실적 발표가 기대감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국내 증시에 이제 3대장 방산 3대장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방산 3대장이 좋겠죠. 그중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차트가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월 달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잘 주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HD 현대일렉트릭 보여드릴게요. HD 현대일렉트릭도 강력한 재료와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저점 부분에서 무려 100%에서 200%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뭐냐면은 일단은 강력한 재료 모멘텀이었죠. 저희 이번 연도 상반기만 보시더라도 변압기, 전력 설비 섹터가 굉장히 강세이지 않았습니까? 그 강세에 더불어서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MSCI 지수에 또 편입까지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렸고 지금도 다시 한번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또 LS 일렉트릭도 있는데 LS 일렉트릭도 비슷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요번에 이거 LS는 8월 달에 됐는데요.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전력 설비, 변압기 쪽 섹터, 강력한 재료와 모멘텀이 포함되어 있고요. 주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앞서 예시를 드린 거고요. 현대로템도 보여드릴게요. 현대로템이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11월 달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관련주고요. 이게 지금 1등 주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차트와 비슷하죠. 주가가 굉장히 고점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보시면은 7.2조입니다. 7조 2천억. 그래서 비록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6조 평균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원래는 5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MSCI 지수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1분기와 2분기 실적 발표 때 역대급 매출에 역대급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11월 달 MSCI 지수 편입 전까지 굉장히 주가의 상방은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LIG 넥스원인데요. LIG 넥스원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일단은 11월 달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5조 8천억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 이 2천억에 대해서 올릴지 아니면은 내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년 2월 달에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방산 3대장을 또 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ETF 한국 K 방산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LID 엑스원이랑 현대로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장 종목들을 가져가셔야지 조금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인 종목들 지금 해지 관련 종목 전쟁 나면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말고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을 보유했고요.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 그래서 LIG 넥스원도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재료 모멘텀 지금 방산 쪽 섹터 굉장히 강세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산주 섹터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K방산 ETF 그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LIG 넥스원은 실적도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냥 완벽합니다. 이거 완전 깔려져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다 보니까 현대로템이랑 LIG 넥스원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그래서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먹을 구간이 있고요. 이런 구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타점이랑 언제 정리해야 될지 그리고 손절은 언제 해야 될지 비중이랑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들을 앞두고 리스크가 적은 방사 테마들이라서 고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광종목은 현대로템과 또 LIG 넥스원 이렇게 두 가지나 광종목을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시장 분석, 투자 분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뽑아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위고비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국내 출시된 우리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관세청에서 지금 해외 직구 차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 의약품 플랫폼에서는 1시간 만에 완판이 됐고 또 병원과 약국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샤페론과 펩트론 등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세를 탔는데요. 전문가님, 네. 바이오 관련주들 위고비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제는 네. 스탑입니다. 네, 이제 스탑. 스톱인가요? 네, 이제는 스탑입니다. 네. 네. 왜 스톱일까요? 스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스탑입니다. 스탑인 게 저도 위고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고요. 저도 환자입니다. 저도 비만 환자에 지금 근접하고 있어서 저도 위고비를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구매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도 위고비를 살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미국 빅테크 기업의 그 이제 부자들도 위고비를 맞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도 위고비를 먹으면 살을 정말 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높고 심지어 그렇게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에 관심은 많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너무 많이 끌고 왔고 재료 소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차트 종목들 보여드릴게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좀 잘 말을 올렸어요. 네, 밑꼬리를 달고 지금 강력한 매수세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고비 섹터 안에서의 지금 장점보다는 이제 펩트론 자체 내에서 수주권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인벤티지 랩도 있죠. 인벤티지 랩만 보시더라도 주가 하락세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때 위고비가 10월 15일인가 이때쯤 출시됐는데 재료 소멸로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블루엠텍도 한번 보실게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10월 15일 날 맞아 기억이 나는데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날 이렇게 주가가 26%까지 급등했던 거는 블루엠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위고비를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에다가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 15일 날 그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제 비만 관련 종목들 섹터가 굉장히 약세의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이 종목이 살아남았고 26%까지 갔던 거는 위고비를 이제 이제 위고비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약국에다 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26%까지 갔지만 이것도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고점 대비 주가 이제 추세 하락을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만 관련 섹터, 물론 펩트론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였고요. 그래서 비만 섹터에서 지금 눌림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만 섹터 같은 경우는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 이때부터요. 거의 8월 달부터 지금 이제 10월 달까지 2달 정도 기간 동안 많이 먹었습니다. 네, 많이 해 먹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추대가 될 시즌이 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스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신규 공략, 이게 주가가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해가지고 많이 눌렸다 해서 공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이제 9,000원, 10,000원도 안 했던 종목이 지금 위고비 비만 치료제 이슈 하나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내려갈 때도 빠르게 급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지금 10월 초,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미국 대선도 이제 끝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보여줬던 것만큼 이제는 바이오 섹터도 이제 좀 쉬어갈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이오 섹터의 공략보단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섹터의 공략은 저는 그래서 스탑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고비 스탑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현재 고점이라서 곧 재료가 소멸될 예정이니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키워드 방산주와 위고비 이렇게 두 가지 뽑아봤고요. 또 전문가님과 설명과 함께 또 광종목까지 뽑아드렸으니까요. 정확한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3부 전화 상담과 또 족보 종목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 명이랑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S-오일이고요. 네. 62,500원에 15%입니다. 네, 그럼 S오일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이게 좀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를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추가로 매수를 더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는 건요. 네네. 네, S오일 국내 대표 정유사죠.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S-오일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비중이 15%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비중이 이렇게 좀 많이 태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10%를 샀는데 아, 네네. 가격이 떨어지기를 한 5%로 또 더 전화도 아. 잘 안 이게 되고. 물을 타신 거 맞으시죠? 원래 기존에 10% 시작하시다가 결국 이제 물 타가지고 15% 네, 네, 비중이 네. 된 것이잖아요. 네. 이게 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일단 이 S-오일에 대해서 일단 재무제표 한번 짧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만 23년도에서 조금 꺾이면서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제 3분기랑 4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작년보다는 매출액이 좀 잘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좀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의 성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야지 좋은데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서 재무 쪽은 아무래도 좀 기업의 성장에 대한 3분기 실적, 저희가 왜 제가 재무제표를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시장이 3분기 실적 발표지 않겠습니까? 3분기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S-오일에 대해서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감은 높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S-오일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도 S-오일에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S-오일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망한 기업은 맞습니다만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국제유가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중 이유가 뭐냐면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죠. 하지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 반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S-오일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아요. 예.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오르는 기업들, 한국석유랑 흥구석유, S-오일이랑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기업이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이런 유가, 해지 관련 종목들은 국제유가에 올라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9월 11일 날 바닥 구간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저는 지금 뚫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57,000원 부근 거의 다 왔거든요. 솔직히 마음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하시더라도 조금 올라갔을 때 손절을 하셔야지 지금 차트 보시면은 거의 바닥 구간으로 잘 눌려져 있고 지금 이제 바닥 구간 지지 라인을 잘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손절을 하시는 게 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닥 구간에서 과연 반등을 해줄지 지금 이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대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그래도 하나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를 만한 좀 기대감이 있을 만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국제유가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서도 지금 국제유가를 좀 조절한다 이런 지금 제한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에 대해서 조금 수혜를 받기도 좀 힘들 뿐더러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솔직히 좀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지 마시고 좀 올라갔을 때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좀 물 타지 마세요. 왜냐면 물을 타시면은 결국에는 지하 심층수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 S-오일 같은 경우 기업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만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저점이니까 조금만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 타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시면 저희 커뮤니티망 입장해 주시면은
저희 저 커뮤니티방에서 입장돼 말씀 있어요. 주시면 입장에 계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입장에 계시니까 제가 대응 방법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언제 이제 좀 다시 물을 타도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까지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S-오일 홀드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앞으로 전망도 조금 어두워서 일단은 보유하는 걸로 해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나 매수 매도 타임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전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하단에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시는 종목 명이랑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대한과학이요. 네, 대한과학. 이 종목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12,5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70%예요. 비중 70%로 조금 많으시네요. 이 어떤 예, 예, 고민으로 예.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듣는 말에 의하면은 뭐 지방에도 많이 지점도 있고 외국에도 지점도 많이 개설했다고 했는데 너무 안 올라가지고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좀 답답해서 전화 올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과학 국내 최대 실험 기비 업체네요. 지금 예, 예, 9월 초부터 계속 박스권을 유지 중이라서 참 답답하실 것 같네요. 예, 예, 네, 예. 우리 전문가님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고 많이 대한과학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과학 보기 전에 일단 재무제표 한번 짧게 체크해 볼게요. 왜냐면 예, 지금 예. 3분기 실적 발표다 보니까 대한과학의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 그래도 이제 의료기기 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쪽은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 실적인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기업은 예.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적자는 안 났고요. 올해도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럼 작년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 매출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지금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네, 매출액이 예.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인 것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 이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수급이 없습니다. 이 기업은 보이시죠?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관은 지금 기관은 이 종목이 존재 여부를 자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만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금융 투자도 조금밖에 없고 연기금이랑 뭐 은행 기타 금융 투시는 아예 0이야 0. 네, 아예 수급이 없다. 수급이 없는 것만큼 지금 외롭고 죽은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은 좀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대한과학 차트가 지금 12,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 하나 말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물을 타시다 보시다가 보니까 비중이 70%가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70% 70%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제 2020년도쯤에 들어가시지 예, 예. 않았나 전 생각이 들거든요. 예, 2020년대 맞습니다. 이제 작전 칠 때 이제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예, 예, 이런 맞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작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말을 좀 아끼겠지만 이거 작전주에 좀 이제 상처를 좀 입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정고점까지는 가기에는 힘이 들 것 같고요. 지금 예. 보니까 코로나 때나 이렇게 좀 수급 받아가지고 주가가 폭등했다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올랐던 이유도 뭐 8월 20일 날 약간 제가 이때 기억하기로는 뭐 엠폭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잠깐 빛을 발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죽은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급이 한번 들어와서 장대 항목 나오면은 바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다 죽입니다. 이때도 예. 그렇고 2024년 5월 9일 날도 보시면은 차익 그냥 장대 항목 그린 날은 바로 윗꼬리를 달고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을 다 이제 아픔에 이제 상처를 입히는 이 나쁜 세력들이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비중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수급과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지 올라가는 게 마련인데 지금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지금 수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이 8월 20일 날 왜 올랐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때도 올랐다 싶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 이제 털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예.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손절하라고는 말씀 못 드릴게요. 왜냐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없어요.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지금 얼마 전 또 9월 9일 날 또 최저가를 찍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예. 절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세력들한테 이제 세탁기 이제 빨래질 당했다는 좀 이렇게 안 좋은 표현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탈출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무슨 뭐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었기도 했고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한과학이 3분기 실적 발표 이런 것도 기대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예. 마음은 안타깝지만 재료가 거의 없다.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한과학에서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12,000원대까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더욱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이나 이런 것도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그 저희 커뮤니티방 꼭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과학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현재 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비중은 절대 늘리지 말고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 가지는 걸로 의견 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면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15만 7,100원, 네. 비중 30%.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가지고요. 네. 이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얼마 전에 최고를 찍고 오늘은 한 5%나 떨어졌네요. 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제가 다행인 게 또 제가 유한여행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공략이 나갔었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공략이 나가서 큰 상승을 안겨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오늘 낙폭이 큰 거는 오히려 지금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DA 승인 이슈까지 났고요. FDA 승인 이슈까지 나면서 굉장히 잘 갔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16만 6천 원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힘이 들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됐지만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파란색 볼린저 밴드 하한선 보이세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을 뚫으면서 겁이 난 나머지 아무래도 이제 개미털기라고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궜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유한양행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알테오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유한양행 굉장히 국내 증시에서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FDA 승인까지 확실히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유한양행 같은 경우 목표가를 저는 20만 원까지도 책정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오히려 지금 저는 다시 재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은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또 아셔야 될 게 기업 자체도 굉장히 깨끗한 기업입니다. 이게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또 기업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들한테 이제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줬던 기업이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들도 이제 지금 가족들이 세속 경영을 하지 않고 CEO 대표 경영인들을 이제 포진해가지고 넣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도 지금 고점의 그 위기감은 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왔다고 해서 좀 겁을 먹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은 앞으로도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 올해 내내 끌고 가시면 저는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렇게 유망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행 고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삼성전자고요. 네,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59,150원이고 50%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그 역대 저점인 것 같은데 그 비중을 늘려도 되는지 좀 물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군요. 네. 네,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조금 올라줬는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대 저점은 역대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또 올랐잖아요.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악재에 대한 이런 것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계속 모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앤세일 이제 슬슬 끝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바닥 구간 잘 다져졌고요. 이제는 이제 떨어지면 모아가고 이렇게 해도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59,500원에 하셨으니까 비중 근데 조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라고 하셨는데 비중 한 20% 정도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떨어지면 계속 모아간다는 식으로 적금 든다는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려도 삼성전자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고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한 번 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실리콘투 실리콘투 매수가랑 비중은요? 33,800원에 3%.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지금 오늘 이 가격 쓰면서 네네. 비중을 한 20%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네, 지금 하락이 더 나올 건지, 아니면 오늘 이 가격으로 내일 더 사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매수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33,800원에 3%. 아,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유한행의 실리콘투도 제가 이쪽 전문가예요. 실리콘투도 이 화장품 기업인 거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 주가가 이렇게 폭등했던 거는 1분기랑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 화장품 섹터 쪽이 좀 약세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에서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중국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의 올타뷰티나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불황이 이어지면서 약세의 흐름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1분기나 2분기에 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오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지지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36,000원, 이 36,600원 이 부분 지금 이제 3중 쌍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때도 반등해줬죠. 그래서 지금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은 매수세가 아주 살짝 들어와가지고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36,900원 현재 지지 라인을 뚫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바닥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3중 쌍바닥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아무래도 3분기 실적계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중국 경제도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의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 이 실리콘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화장품을 들어온다.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을 미국에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걸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이 점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고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제공해 주셨던 종목들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9월 4일 날 유한양행 바이오 관련주죠. 14% 상승률 내주셨고요. 9월 11일 날 우리바이오 16% 상승, 그리고 ST팜 18%, 그리고 반도체 장비죠. 한농화성 이 종목도 13%나 상승률 내주셨고요. 이어서 방산이죠. 풍산 14% 상승률, ST팜 두 번이나 공략해 주셨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종목 13%나 상승률 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여기 차트 중에서 나 이거는 꼭 오늘 자랑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오늘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네. 잘 나왔는데 한 종목만 뽑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 다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자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새로운 거 그러면 네, 새로운 족보 부탁드립니다. 종목을 제가 들고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바로 족보 종목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바로 엄선한 족보 종목 우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시추 기업인 이제 미국 슐럼버거 대한고래가 1차공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고래입니다. 대한고래 섹터인데요. 그다음에 대한고래 투자자문사가 지금 S&P 글로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왜 제가 대한고래 섹터를 들고 왔냐면은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아까 설명란에 보시면은 제가 일정 매매의 달인입니다. 일정 매매를 잘 보시다시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대한고래 이제 영일만 포항 영일만 첫 시추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갈 타이밍이 지금 온 겁니다. 11월, 12월 돼서 지금 대한고래 관련 종목들 들고 가면은 상처만 가니까 그래서 지금 12월 달 첫 시추 예정이고 단기간 트레이딩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2025년 초까지 동해 가스 뉴스에서 가장 뉴스에서 민감하게 될 종목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도 컨센에 부합할 거니까 이건 참고 자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아까 이거 뉴스 가져다 드린 겁니다. 뉴스에서도 지금 미국 슐럼버거 이거 미국에서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 우리 국내 영일만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이 굉장히 지금 기관은 팔고 있지만 기관도 오늘 또 사그라졌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매도가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개인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도 대한고래 프로젝트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무려 거의 100% 강량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고래 이슈가 좀 죽어가면서 지금 하단 지지라인 37,000원 라인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삼각수렴 패턴을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삼각수렴 패턴 그다음에 여기도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다중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줬으면 주가가 한번 튀어오르기 마련인데 지금 거래량도 보실게요. 거래량도 지금 충분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시추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한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정확한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 대왕고래 관련주라고 합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